자, 이런 가운데 대장동 수익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한겨레 보도 내용도 있어서요.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대장동 개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투자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면 당시만 해도 개발 이익을 나누는 방식은 출자한 지분만큼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즉, 투자를 한 만큼 수익을 챙겨가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18일이 지난 뒤에 2월 13일 공고한 공모 지침서에는요. 수익 배분 방식이 고정이익 배분 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검찰은 어떤 경위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 배분 방식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공모 지침서 작성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별동대로 불리는 팀이었죠. 전략사업팀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익 배분은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추가 투자 심의위 없이 수익 배분 방식이 바뀐 점,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2015년 1월 네. 그때는 이제 공모 지침이 나오기 전인데 당시에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과연 물은 거예요. 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50% 플러스 1주를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수익은 잘 비율대로 배분되는 거냐? 그러니까 예, 지분 비율만큼 수익이 보장됩니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 달 2월 13일에 공모지침서가 나가게 될 때는 이게 고정이익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 1팀과 2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이거는 초과 이익이 나오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는 게 좋겠다 하는데 한번 2월에 무시가 되고요. 또 그해 5월에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내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서 이거는 초과 이익, 즉 평당 1,400만 원이 넘게 되면 너무 많은 이득을 민간 업자가 가져가게 되는가, 이거를 좀 환수하는 조항을 넣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넣기만 한 게 아니고 아예 너네 팀은 다 빠져. 다른 팀으로 아예 전략 기획팀으로 아예 그걸 바꿔가지고 그걸 빼고 했다는. 그렇다면은 이게 과연 최소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이나 아니면 그 윗선에서 결정한 거 아니냐. 왜 팀까지 바꾸기는 그 진짜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이틀 전에 있었던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이재명 지사에게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했던 발언이 갖가지 의혹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음독설 또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유동규 씨의 이야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 유동규가 자살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이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이른바 대장동 1타 강사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 이재명 후보의 복심 인물과 2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시죠. 완전 복심, 그리고 현재의 복심 외에는 그걸 통화를 해서 유서를 쓰고 자살하거나 또는 자, 위협 사격, 나를 버리면은 네. 당신도 타격을 입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느 정도 위협 사격의 강도를 어느 정도 높일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걸 달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압수수색 하기 전에 이제 휴대폰 던졌고, 네. 그 던진 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던지기 직전에 2시간 통화한 사람이 있다는 것까지는 지금 알려졌는데 누군지도 아는데요, 뭐. 그 사람은 네. 복심이다.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다. 복심이면서 유동규까지도 잘 알고 달랠 수 있는 사람. 아니, 지금 너무 확신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신할 때는 근거가 있겠죠. 네. 지금 정진상 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뭐 이재명 지사가 검찰의 압수수색 전에 유동규 씨와 이 접촉을 했다, 의논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의 말은 뭐 이재명 지사가 접촉했다는 거 아니고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뭐 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죠. 근데 뭐 그게 누군지는 아직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전화를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측에서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잖아요. 난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 사람이 정말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뭔 소리야 대체. 만약 했다고 하면 한지 안 한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전화해서 정말 당신 돈 받았냐, 정말 그런 나쁜 짓 했냐, 어떻게 일이냐, 뭐 파악을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용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떤 것도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을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가 전화를 했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내용으로 전화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의혹으로 남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통화가 이루어졌고 누가 얼마 동안 얘기를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말이에요.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을 받기 전에 누군가하고 2시간이나 전화를 했다. 이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누군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의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상의하는 사람하고 매우 바로 상의를 했더니 금방 합의가 돼요? 그럼 그 5분이나 10분이면 가능하죠. 어떻게 검찰 가면 어떻게 진술할 거야? 저 전혀 피해 가지 않게 제가 알아서 이런 거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금방 뭐 한 5분, 10분이면 끝날 거예요. 근데 2시간이나 해놨다? 얘기는 어떤 뜻이에요? 각각 이 사람이 혐의를 가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합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쉽게 합의가 잘 안 됐고 그런 것들을 상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데요. 2시간이라는 건. 즉 복심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과연 이재명 현재 경기지사가 그때 당시 변호사 시절부터 사무장을 했던 정진상 씨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행비서를 하고 있는 백모 씨가 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두 분들 뭐 몇몇 안 되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했더라도 그 바로 유동규 씨하고 합의가 쉽진 않았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확인하고 싶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신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추정을 지금 해본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캠프 수행실장이죠. 김남국 의원은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찾아보니까 보도를 보고 이제 보도가 있던데라고 하면서 보도를 보고 본 사실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압수수색 당시에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보도까지도 있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인 것이?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이라는 이야기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도를 보고 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은 그 뭐 압수수색 당시에 약 먹고 누워 있었다라는 거는 다 보도 보고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보도가 있던데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국감장에서 이렇게 표현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백승훈 변호사님. 네. 저는 자꾸 좀 말이 이해가 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김남국 의원의 말은. 그러니까 그날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해서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뭐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누워서 이상한 행동을 했다 이런 기사까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전 단계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거는 언론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얘기를 이재명 지사가 했다라는 건 언론에 나오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제3의 사실을 전달받은 건 아닌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그날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국감장에서도 어떻게든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선을 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단 말이죠. 연락한 지도 1년이 넘었다 했는데 이런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전달을 받았건 직접 들었건 아직도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